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이나믹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어떤 오브젝트가 지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빨라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주변에 있는 것들도 움직이게끔 되게 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오브젝트에서 날리는 효과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뭐 여러 가지 주변을 날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캐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되어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FX에서 이 N 파티클에 보게 되면 N 파티클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 파티클을 이렇게 찍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엔터 키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적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N파티클 툴에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넘버 파티클이 있고요. 한 번 찍을 때 몇 개가 찍힐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맥시멈 레디어스라고 해서 이 20개의 파티클이 얼마만큼의 그 반경으로 찍힐 것인가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파티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그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티클을 조금 더 많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드래그는 해놓고 레디어스는 낮추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파티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엔터키를 쳐서 완료를 시켜주고요. 그럼 바닥에 여러 개의 파티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이 파티클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FX에 보게 되면 이 필드 앤 솔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드 앤 솔버. 여기에 이제 에어라고 하는 거 사용할 텐데요. 에어의 옵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에어 형태가 있습니다. 윈드, 웨이크, 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윈드는 말 그대로 바람이고요. 팬은 어떤 특정 각도만큼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크라고 하는 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자체는 뭐 가만히 있을 때는 얘는 효과는 없고요.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그런 에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크를 선택을 하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펠러 모양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에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파티클이 바뀌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에어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티클하고는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생성할 때 혹시라도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선택한 상태에서 에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면서. 근데 만약에 선택을 안 하고 만들게 되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에어를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붉은색으로 표현이 안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영향을 주거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 파티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드라고 보통 불리우는 에어필드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윈도우에
릴레이션십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에디터에 다이나믹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티클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필드라고 하는 항목에 에어필드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되고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디스플레이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어를 1프레임에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얘가 이제 지금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M파티클 같은 경우는 Mclose라고 하는 이 솔버에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굳이 중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vity라고 하는 걸 0으로 해주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요. 무중력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아닌 지금은 에어필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영향도 더 이렇게 바뀌게 돼요. 느리게 되면 느리게 될수록 그 영향은 이렇게 더 느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차이는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오브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에어라고 하는 건 이 에어 중심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 이한 거는 이 오브젝트의 형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옵션에 우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에어필드 선택을 하고요. 필드 솔버에 여기 보게 되면 커넥트에 use selected source라고 해서 선택한 거를 여기는 에어필드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큐브 안에 에어가 달라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의해서 여기는 에어필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그런 아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큐브 형태가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어필드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여기 키를 지어주고요. 에어필드 선택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Apply per Vertex라고 해서 지금은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이 에어가 영향을 주게 되지만 Apply for Vertex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의 위치에 이 에어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오브젝트 큐브에 버텍스가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영역이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 위치에 에어필드라는 게 영향을 주게 돼서 이런 식으로 뭐 화면 이건 이제 적용하는 게 에어필드가 여러 개 붙다 보니까 약간 리소스를 먹어서 조금 느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형태감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각형 형태감이라고 하면 사각형 형태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필드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맥스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디스턴스 use max distance라고 하는 걸 체크하게 되면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한 칸, 두 칸까지가 여기 있는 에어필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크게 되면 이 형태감이랑 안 맞게 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낮춰주게 되면 아까랑은 영역이 좀 좁아지지만 이 형태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럼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겠죠. 오브젝트의 아주 근처에 움직여야지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뭐 이쪽에 보게 되면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리에 따른 감쇄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1이라고 하는 뭐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면 높게 되면 멀어지면 멀수록 그 힘이 적어져서 아주 가까이 있는 버텍스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낮게 되면 다 일정한 힘을 받게 돼요. 거리가 멀어져도 비슷한 힘을 갖게 되죠. 1이라는 값을 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적게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마그니튜드라고 하는 항목이 적용이 됐을 때 의미가 갖게 됩니다. 마그니튜드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여기는 디렉션의 방향대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디렉션의 XYZ이라고 하는 항목에 Y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때 이 마그니튜드의 값에 의해서 이 디렉션 방향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크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제 뭐 의미는 있지만 이거랑은 조금 별개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디렉션과 마그니튜드라고 하는 거. 스피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힘의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 뭐 얘도 지금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0. 뭐 여기는 이 적용하는 마그니튜드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여기 스피드 값을 높여주게 되면 기본적인 세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높여주게 되면 그 값, 영향력을 조금 더 높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herent veloc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는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힘의 그 전달, 그러니까 뭐 상속, 벨로시티의 상속이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의 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0으로 하게 되면 이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혀. 꼭 해줘야 될 항목입니다. inherent velocity. 이 오브젝트의 방향성에 의해서 힘을 전달받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오면 그 방향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아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웨이크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어의 웨이크, 그 다음에 오브젝트 길이는 use selected as sour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 오브젝트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의 속성에서 이 apply, 여기 보게 되면 apply per vertex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 위치에 각각 웨이크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 디스턴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영향에 의해서 날리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